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결국은 내 아이템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아마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준호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메이의 ESG 혹은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CSR 여러 가지 용어가 다르지만 결국 그 중에 한 가지를 대표하는 단어를 꽂으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가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창업을 했을 때도 혹은 내가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을 때도 내 사업 아이템은 지속 가능한가를 사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메이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제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아이템 혹은 창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셨다고 하면 그 Y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땡땡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 상품에 뭐 그 기회는 없는 것 같지만 결론을 내리면서 왜 언제까지 그 Y가 맞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저에 대해서 좀 어저께 엔드 파트너가 오빠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서 어제 새벽에 한 2, 3시쯤에 이걸 정리를 장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난 어떻게 살아왔지 했더니 기억을 해보니까 너 초등학교 때 그 미국에서 고모가 유학을 하셨는데 필름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현상료가 그때 30원인가 50원이었는데 제가 80원에 팔았던 거예요. 그걸 반에서 막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되게 계산적이었던 친구였죠. 그런 것도 하고 또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면서 2가지 책을 봤는데 하나는 이제 너무 연애를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엔드 파트너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 심리학 책을 한 15권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왜 그 책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었던 책이 그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되게 기억도 안 나는 책인데 그 책을 그냥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때 봤던 일본의 여러 가지 책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면서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교에서는 뭘 했냐면 학비를 버느라고 제가 학비를 벌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구제 청바지하고 종로에서 귀금속을 띄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삐삐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교수님 수업하고 있는데 삐삐가 계속 와요. 주얼리 반품해달라고. 반지가 손가락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거 막 가서 전화해드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1학기 말에 제 학교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기 계시는 저 강병규 씨가 차린 회사가 화승에서 만든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면접을 보고 그 회사의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첫 직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경영을 전공했고 호텔 그때 당시에 이제 배용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호텔리어의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러면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 그 벤처기업 학부 교수님께서 야 요즘에 세상에 PPL이라는 사업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셔서 스타마케팅 길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1.5세대 정도 되는 그 드라마와 영화의 모든 마케팅 제작을 관여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모델료가 어떻게 되고 유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사실 전문가가 되어서 왔고요. 그러면서 나 이제 마케팅 잘하고 하니까 몇 가지 회사에서 좀 성공한 프로젝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객기를 갖고 창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원래는 명품을 갖고 아울렛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사실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사업에 아이템을 냈다가 SK하고 대기업들이 사실 선투자를 하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가고 그 기술이 아까워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는 사업 그 라이브 커머스 있으시죠? 그걸 제가 7년 전에 했었고 그 사업 모델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네이버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에 막 나오고 했는데 결국 제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면서 창업이란 사업이란 당연히 카페에서 냅킨에다가 이렇게 사업 설명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센타워에 있었던 대표님이세요. 그 대표님께 5천만 원을 투자받으려고 엔젤을 거기를 막 어려운 자리에 이 큰 회의실에 가서 혼자서 PT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 한 10몇 번 했더니 투자가가 나오셨고 집을 담보로 사실 대출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에게 창업이란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걷고 있다가 어느 날 이거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친환경 먹거리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아이템도 좀 관심이 많아서 그걸 라이브 커머스로 소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노라는 친환경 감자 밭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서 저희가 저희 팀하고 촬영도 하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하고 딱 뒤를 돌았는데 글쎄 길 건너에서 농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 밭은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는 어디인데 농약을 뿌려. 그럼 여기 유기농인데 저기서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나라의 많은 생산자들의 이런 그 친환경 띠들이 사실은 좀 리얼하지 않죠. 네, 그런 것들 사실 저 눈으로 되게 많이 봤고 하루에 한 1,300km씩 뛰어다녔어요. 차로. 그러면서 매일매일 1,300km 촬영하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 플랫폼을 만들려고 창업을 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가 자꾸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네. 네,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면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잘 살고 싶으세요? 눈에 광선을 쏘시면서 꿈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정한 답을 갖고 사실은 열심히 살고 있었잖아요. 창업도 하고. 근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경청하게 됐고 아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 자리가 되게 낯서시잖아요. 저도 오늘 초청을 해서 제가 좋아하시는 선배님을 모시고 왔는데 낯서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힘의 경쟁력은 내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다루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의미 있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자꾸 누굴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날 필요 없고 제 사업에 필요한 사람 만나면 돼요라고 했는데 결국부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경청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시야를 좀 열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항상 스폰서님이 이런 말 하세요. 나 지나가던 길이야. 근데 저희 집하고 그분 집은 사실 반대거든요. 네, 지나가던 길이에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건 자꾸 미팅장에 이런 데 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하루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같은 미팅인 것 같지만 다른 미팅이구나. 이래서 오라고 하는구나 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똑같은 것 같으시지만 오시면 내가 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들으시면 이 미팅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의 5년후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해보면서 제 삶의 어떤 맵들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미팅장에 왔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이때는 이제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모였을 때인데 벌써 이런 제한이 없었던 게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가치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창업하고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이한테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아이한테 좋은 대학교보다는 좋은 나라를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리더님께서 우리는 매년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행 유준호 의원님께서 유준호 의원 죄송합니다. 유준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메이의 이 넌캐시 어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에 사실 하나 꽂혔었어요. 그래서 난 이 사업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는 창업으로 아이들 보내는 것보다 아메이를 보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두 번째 이제 치앙마이에 갔다 오면서 그 여행의 가치들을 우리 아이와 둘째는 사실 못 데려가고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희 아내 표현에 의하면 둘째는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못 데려가 라고 하면서 되게 매정하게 장모님 모시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요 첫째하고 장모님하고의 사진이고요. 가서 이제 우리 스폰서님의 배려로 황제 골프까지 카트 1인 1카트 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좀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소한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저희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영상에 이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속상해서 우리 안땡땡 부장님께 막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부장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너 구운 견화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은 약속도 지키면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이 직원들은 일을 하는 건지 되게 많이 감동했던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저 아이도 인사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반강요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하고 시간도 따로 내야 되고 돈을 벌어서 그런 시간을 벌려고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업이 가족의 문화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7세예요, 7세. 네. 그리고 둘이서 너무 잘 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더 날씬한데 아까 체험장에서 25cm 라이드 1등 하느라고 너무 뛰어가지고 부었어요. 죄송한데 어쨌든 저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되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결국은 여기서 저희가 아이템을 고를 때 필요 충족할 거냐,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비전을 제시할 건가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어려운 건 필요 충족만 하고 끝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너무 여실히 느끼건 엔데믹이 되면서 뭐든 다 바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내 위치는 어딘가? 이걸 사실은 이 안에서 너무나 가치 있게 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 밑에 단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위에 단계를 못 보고 있으니까 아메이가 와도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야에 대해서 받고 처음에 왔을 때 파는 거야 물어보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온라인에서 많이 팔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님께는 처음으로 고백하지만 아이템들을 쿠팡하고 옥션에 어떻게 팔지를 엄청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거를 솔루션으로 바라보고 아까 우리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냐가 이 사업을 사실 갈라놓는 그 정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겠지만 나의 밸류는 어디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연봉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저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냐를 가지고 나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문서만 복사한다 그러면 그 연봉을 받을 수 없는데 저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봉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민에 사실 부딪혔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없는데 스스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유튜브를 본다고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시스템과 미팅 안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사실 이 아메이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그런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비전 제시에서 뚜껑이 열린 회원이 자산이 되는 게 사실 이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엔데믹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은 웹 3.0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쪽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많은 앞서가는 기업들이 회원 자산을 쌓으려고 수조의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직거래도 D2C라고 해서 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메인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원 자산을 들이는데 엄청난 미디어에 돈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어떻게 보면 공짜로 시스템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저희 팀이 나온 이제 문화일보 기사인데 이런 커뮤니티와 회원을 통해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이 사업의 진짜 진정한 비전인데, 과연 이걸 나는 파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도구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안해 주는 거냐를 사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까지를 이제 조금 보기 시작해서 너무나 사실 이 Y 아메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 꿈 목록 하나만 좀 공개해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에 내 파트너들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과 이런 도시에서 사실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을 온라인으로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문학적인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이 안에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실지는 사실은 이런 강의와 미팅 장소에서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정답을 오픈하면서 끝내면 나의 Y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가치를 만나면 그 Y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팅장에서 그런 큰 가치들을 만나는 기회들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